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도 대전 MBC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 세 분의 후보자와 초청 토론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앞으로 4년간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세 분의 선정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기준에 따라 선정을 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토론회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분의 후보자를 만나보시죠.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박우석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국회의원 후보 박우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한민희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생당 기호 3번 한민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보고요.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담은 기조 연설에 이어 공통 질문, 이어서 주도권 토론, 끝으로 못다한 말씀을 정리할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각 토론 순서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전 MBC 공개홀에서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공약 발표를 포함한 기조연설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 90초간의 시간이고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가 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명심해 주시고요.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박우석 후보께서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박우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이번 4.15 총선은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중요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것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출마를 결심하면서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안을 파악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논산시는 논산 연못 강경4일의 지구단위를 통해 4차 산업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논산 구도심을 재발하겠습니다. 금산구는 금산 인삼을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고 유통 구조를 다원화하겠으며 금산과 추부 사이에 인삼 약초 한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계룡시는 계룡 국방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두개천의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시간이 남으셨는데요.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역시 공약을 포함한 기조 연설 시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종민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들 힘듭니다. 이른바 국난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세계가 다 힘듭니다. 하지만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의 보건소, 병원의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생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약사님들, 그리고 방역 당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정말 반찬 해나르면서 독거 어르신들 혼자 계시니까 반찬 해나르는 우리 부녀 회원들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위대하다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저는 우리 논산 발전을 위해서, 논산 계룡 발전을 위해서 대표 산업을 육성하자. 논산에는 국방산업과 관광산업, 계룡에는 이케아 상업단지와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금산에는 인삼약초진흥원을 비롯한 인삼산업 발전과 국립휴양림 건강치유단지를 조성해서 생태관광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공약을 가지고 이번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논산, 계룡, 금산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서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고 상생하면서 도시 발전에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비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90초간의 시간이고요.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 농촌 상생을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그러면 뭔가 어려운 것, 낙후된 것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농업이 물론 제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라든가 뭐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만을 위한 농업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농업입니다. 식량 안보, 그다음에 우리 생태 보존을 위해서 농업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농업이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다. 즉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인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고하게 해야 농업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인식 전환 위해서 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산업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 산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농촌이 갖고 있는 이 생태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이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 것. 이게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포인트인데요. 논산 같으면 탑정호 종합관광개발을 통해서 15개 읍면동에 관광자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노성, 연산, 연모, 강경 이 관광자원을 다 연결시키는 관광 벨트화하는 거. 그리고 계룡은 향적산 이 치유해소에서 이것도 건강 치유 단지로 만들고, 금산도 이 국립휴양림을 통해서 10개 읍면동을 관광 벨트로 만드는 거. 예, 주어진 시간을 다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같은 공통 질문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박우석 후보께서 90초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을 상생하는 정책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그 특성을 살려갖고 대표 특산물의 좀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내수와 수출 시장을 또 다변화하야만이 되겠다. 특히 특산화된 사업의 그 기반을 가지고 또 대체 산업도 개발해야 됩니다. 또한 농장형 숙박시설, 팜스테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도시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농촌 생활에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며 문화, 역사, 관광 분야도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따라서 논산 탑정우에 체류형 복합문화 관광단지를 좀 개발하고, 계룡은 두개천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시민이 자연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은 금강 상류와 봉황천 일대의 생태문화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대학교와 육군훈련소 또 3군 본부 등이 있는 논산과 계룡은 국방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은 국방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국방산업을 기반으로 한 논산과 계룡의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형적인 그 도농복합도시로 우리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산하면 딸기, 젓갈, 꽃감, 그리고 이제 대추 같은 거. 금산은 인삼, 약초, 깻잎 등의 특산물을 그 경쟁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해왔죠. 그러나 이제는 논산하면 훈련소가 생각나고 계룡하면 계룡대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국방의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대학교가 이전하면서 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논산이 넓은 공간에 국방산업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국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계룡은 계룡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방산업단지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국방 관련 기관 유치에 힘쓰도록 하면서 특히 요 근래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은 그 육군 사관학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육사는 지금 현재 각 곳의 지자체에서 경쟁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같은 공통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김정민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국방산업단지 후보지로 논산이 지정됐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초선 의원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결국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국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논산 계룡이 국방산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심지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방산업 그러면 이제 무기를 연상하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비무기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다 집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방산업에서 발전된 기술이 이게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산업 발전을 추동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입니다, 국방산업은. 그래서 우리가 드론이라든가 AR, VR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이 융합된 그런 국방산업이 이제 논산 계룡에 들어설 거다. 그래서 제조 단지는 주로 논산 인근의 국방산업단지에 들어서고 이 연구개발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들은 주로 계룡에 들어서서 연계하는, 그리고 거기 건양대나 국방대학교가 함께해서 산학연 연계 시스템으로 클러스터화하는 것이 이제 국방산업단지의 구상입니다. 제가 방위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방위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국방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끌이로 발전시키자. 예. 세 분께서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각기 5분간의 주도권을 잡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두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후보께 같이 질문과 답변을 꼭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요. 길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신 공격성 비방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 주시지 말고 본인 위주의 정책과 공약에 주안점을 두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먼저 미래통합당의 박우석 후보의 주도로 5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들 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 공약으로 이끌면서 실천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하고 주 52시간 시행으로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번 정책을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아주 빠졌어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시킨 건가? 아니면은 이번 선거에 이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좀 분리해서 좀 당분 동안 뺀 건가? 우리 그 여당 후보이신 그 김정민 후보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이제 그 산업이 자동화되고 또 이제 첨단화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더 좋아지고 또 안 좋은 일자리는 나빠지고 또 일자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화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책의 목표거든요. 예, 주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제가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2017년서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임금이 16.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구하는 우리 그
식당이라든가 알바상들을 주로 쓰는 편의점 같은 데서 일자리 알바생도 일자리를 갖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2017년 31만에서 2018년에 5천 명으로 6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반성이나 속죄한 마음도 없이 계속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국민들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로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박우석 후보님께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이 경제가 어떤 정책 하나로 1년 만에 망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는 5년, 10년 단위로 큰 흐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가 좀 됐어요. 알바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후보 됐어요. 봐요. 이제 얘기 잘하셨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을 해도 이게 10% 미만이지 16.4입니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더욱더 최저임금을 올리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고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도저히 52시간을 적용을 하니까 못 살겠다고 지금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다 송두리째 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한 가지 정책으로서 그걸 갖다 판가름할 수 없다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직접 피부에 닿고 국민의 피부에 닿는 아주 큰 틀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 근본 원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의정활동한 걸 혹시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기재위원으로 있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고 어떤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그러면은 급격한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김 후보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당하게 대표한테도 박 후보님, 생각보다 주어진 5분의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질 않습니다. 다른 두 후보께서도 감안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안내사항으로는 두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과 답변 시간을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공약과 정책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먼저 박우석 후보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그 사람의 이제 경력을 보고 이런 정도 사람이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뽑는 건데요. 이제 우리 박우석 후보께서는 기업 CEO가 이제 대표 경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오래 하셔서 성공적으로 CEO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국민들을 대표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경력들을 쭉 보면 이 CEO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CEO인지 그거 좀 확인 좀. 저는 이렇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 일정한 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었는 거 아닙니까? 1분 동안은 30초입니까? 1분입니까? 30여 초입니다. 30여 초는 보장하셔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동민종합건설의 CEO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제 나이 45세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을 바로 성수역 앞에서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은 제가 이제 더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종합건설은 이게 등기로 우리 대표이사로 등기가 돼 있나요? 우리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서 연봉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가면은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죠. 그 세금 납부한 게 있으니까 우리 기무부께서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등기가 돼 있냐고. CEO는 대표이사거든요. 아니, CEO는 대표이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회장으로서 모든 전문 경영으로서의 CEO입니다. 그러면 대표로 등기는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소유주인가요? 회장으로서 그 창수장이 사업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데 사업 체제가 그렇습니다. CEO라는 건 꼭 대표이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공식적 법적인 대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법적인 대표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 그럼 참여- 전에는 법적인 대표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 근데 지금은 안 해입니다. 차명회사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차명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아, 차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차명입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대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대표인데 아니죠. 이거 차분히 좀 얘기하시는데 흥분하시는데 저는 CEO라고 하면은 전문 경영인들이 대표이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의 그 마인드를 갖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예, 운영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예, 모든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공한 CEO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이게 수십 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재산 신고를 하신 걸 보면 3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면 이게 재산으로 이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건데 지금 2010년에 파산 선고를 받으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이제 면책 결정을 한 10수억 정도를 받은 게 있어요. 이게 공적 자금도 들어가 있고 세금까지도 면책을 받으셨어요. 채무 면제를.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또 2015년에 이 두 자녀 명의, 두 따님 명의로 또 재산을 취득합니다. 예. 그다음에 2007년에 보면 또 아파트를 20대의 저 장녀가 아파트를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후보께서는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파산 선고를 받는 와중에 자녀들은 별도로 재산을 취득하고 또 3년 후에 면책 3년 후에 또 재산을 또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 하다 보면 이런 걸 가지고 뭐 재산을 빼돌린다 이런 의혹들을 갖게 되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이 성공한 CEO로서 이 재산 형성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점. 야, 제가 그 그다음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시간이 다 제 갑니다. 질문 좀 예. 마칠게요. 예. 자녀분들이 바로 이 파산 결정 나고 채무 면책받은 3년 후에 이렇게 큰 재산을 이제 증식시키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의구심이 예, 생기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사실이 저희 그 자녀가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 때서부터 의료 사업을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아이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노무사로서 작은 아이가 노무사, 큰 애는 이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 사업과 동시에. 그러면서 당당히 돈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그걸 매입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매입가는 자기 돈.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후보자들 간의 공약과 정책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는 민생당의 한민희 후보께서 5분간의 시간을 써 주시겠습니다. 네. 박우석 후보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논산 금산은 지금 지방 소멸 위기 진입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그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데요. 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보다 더 큰 재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앞으로 좀 2자녀 이상을 출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공직자들부터 좀 그 승진의 기회 때 가산점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대학교과장 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 그런 것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게 지금 현재 주택을 좀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주택 분양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좀 지원을 확대시키는 방법. 박 그러고 후보님께서는 예.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김종민 의원님께 그 질문하겠습니다. 예. 계룡에는 의료 세탁 공장, 상하수도 사업소, 금산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우리 지역 주민들이 평소 불편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연대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과 다양한 창구로 소통하고 봉사하며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경험이 있는데 김종민 후보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활동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제가 이제 계룡의 이제 세탁 공장 관련해서는요. 이건 사실은 이제 도하고 시에서 지금 뭐 인허가 관련돼서 진행이 된 상황이고 감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국회의원이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가 이제 시장실 가서도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현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의견과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거를 뭐 결정하거나 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런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입장을 도하고 시에다 충분히 저는 개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 문제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용 승계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좀 잠깐 네. 그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의료세탁 공장 그 상황에 많은 주민들이 그 시청하고 그 분쟁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지역 주민과 의원님이 와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줬으면 그 문제에 해결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참여연대 밴드상이나 뭐 여러 가지 상에 의원님의 그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저도 좀 답답한데요. 그 밴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몇몇 분이 저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 지역에서 뭐 국회의원이 공인이니까 누가 그렇게 뭐 공격을 하는 것도 뭐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당사자들 데리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2차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단절된 소통을 일삼는 업무 추진으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 대법원에서 주민이 승소했습니다. 예. 현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법 개정 사안으로 검토를 여러 번 해봤고요. 일단 이번에 이제 뭐 벌금 같은 데도 이게 증설이 되면서 증설은 법적으로 공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증설하는 거는 보니까 이게 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혹시 현역 의원님이시라 역시 정치. 예. 아마 유권자 시청자분들께서 새 후보님의 강조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어서 공통 질문 세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이 대표적인 인삼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캐나다 등의 낮은 가격 공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여건도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금산의 인삼과 약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새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공이 주어진 시간은 90초고요. 이번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계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보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상하수도 사업소 관련해서 우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 인삼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인삼 약초 산업 이게 금산군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금산군에서 관광버스에 이렇게 돈 줘서 이 기사님들한테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삼 산업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인삼 산업을 책임지고 가야 된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5급 사무관 한 명이 인삼 산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국회의원 하는 4년 동안에 여러 분이 바뀌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국가 전략 산업, 인삼 산업 끌고 가달라. 연구 개발하고 제조 유통하고 해외 수출까지 국가가 좀 책임지고 하자.
그래서 국립인삼산업진흥원을 만들자 해서 제가 작년에 이 예산, 연구 용역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단기적인 숙제도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5년, 10년이 걸릴 텐데 그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삼의 재고가 역대 최고입니다. 인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인삼의 재고를 소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의 뉴딜 수준의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긴급한 이 인삼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마침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 음식이 좀 필요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약사법 개정. 이 두 가지는 당장 단기적으로 네, 필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역시 공통 질문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박우석 후보께서 90초간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금산은 역사적으로 인삼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매출이 연 1조 원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삼산업법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중복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리고 경장농민들의 자율성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삼을 세계의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겠다. 또 이를 위해서는 그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에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유통 구조도 다원화하고 그래야만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인삼 시장과 그 축제장 사이에 금산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이 있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전시켜서 시장과 축제장을 연결시켜 인삼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산이 세계적인 건강한 도시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힘쓸까 합니다. 네, 몇 주간 남았는데 우리 박우석 후보께서도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에 이어서 공통질문 또 주도권 토론 방금 전에 세 번째 공통질문까지 세 후보의 정견을 들어보셨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면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텐데 오늘 드디어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까지 왔습니다. 후보자 세 분께서 오늘 토론회 마무리 시간에 혹시 못다 하신 말씀, 꼭 강조하신 말씀을 주어진 90초간의 마무리 연설 시간에 꼭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선거가 3일로 다가왔습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저는 CEO로서 실물 경제에 박습니다. 반드시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켜 경제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저 박우석이가 이곳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나라와 고향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숱한 실패와 어려움도 이겨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향 발전을 시켜보겠다는 꿈을 키우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 박우석이에게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저 박우석이 어려움 끝에 파산 선고도 하고 사업도 실패했지만 누구한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후보의 마무리 연설 시간입니다. 90시간의 시간을 써주시겠습니다. 예, 논산, 계룡, 금산, 계룡, 논산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정말 국난이라고 할 만큼 어렵습니다. 함께 이겨나갑시다. 오는 4월 15일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 국난 극복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하시게 됩니다. 보통 당을 보고 찍습니다.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 저는 문재인 정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탄핵, 하야, 발목 잡기, 다시 이래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도 보지만 인물도 봅니다. 누가 우리 논산, 계룡, 금산을 대표할 사람이냐, 우리 지역의 자존심이냐 한번 봐주십시오. 청와대에서, 충청남도에서, 국회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이 기호 1번 김종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에 헌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사업을 위해서 그 헌신, 땀과 노력을 우리 지역 사업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재선 꼭 시켜주십시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대통령,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힘 합쳐서 지역 발전 일으켜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열정적인 토론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MBC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